안녕하세요. 하와이 KCPA 지정훈 CPA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요즘 세금 보고 시즌이라서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요즘 저한테 이메일로 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콘텐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폼 W4에 대한 정보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제 고객분들도 저한테 새롭게 바뀐 폼 W4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세법 왕초보 제7편은 W4 작성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서류 작성을 해야 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머니죠. 바로 우리의 급여입니다. 시간당 페이를 받는 직원도 있고 연봉제, 샐러리 방식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회사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직원들은 본인의 급여에 대한 원천 징수를 얼마 납부해야 하는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직원들은 이 서식 W4를 작성해서 얼마를 위드홀딩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원천 징수를 얼마 해야 하는지 회사에 알리게 됩니다. 정확한 원천 징수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W4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 징수를 적게 납부하게 되면 나중에 개인소득세 보고할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반대로 원천 징수를 또 많이 하게 되면 많이 납부하게 되면 나중에 환급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나중에 세금을 내는 것보다 미리미리 원천 징수를 많이 납부해서 환급을 받는 경우가 더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급을 받는 것이 더 좋아요. 느낌이 살짝 공짜 돈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기 때문이죠. IRS 미국 국세청이 이번에 W4를 새롭게 디자인한 이유가 더 정확한 원천 징수세를 계산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예, 아주 좋습니다. 정확한 원천 징수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W4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원천 징수세를 딱 떨어지게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어요. 이유는 전체적인 세금과 공제 혜택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하자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폼 W4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새롭게 바뀐 폼 W4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이시죠? 이 W4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게 바로 페이지 넘버 1이고요. 그리고 페이지 넘버 2, 그리고 페이지 넘버 3,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넘버 4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 외에 다른 페이지는 작성 설명서 그리고 워크시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W4에 필요한 정보는 첫 번째 페이지만 작성을 해서 본인 회사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나머지 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좌측 상단에 보면 폼 W4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 제목으로 Employees Withholding Certificate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Employees Withholding Certificat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 제목에 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 allowance라는 것을 통해서 원천 징수를 계산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목이 Employees Withholding Certificate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한번 볼게요. 예, 여기 보시면 스텝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텝 2, 그리고 스텝 3, 스텝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텝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스텝 1 Enter Personal Information 먼저 볼게요. 스텝 1은 인적 정보를 기입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First name, middle name, 그리고 last name, 그리고 social number 이렇게
기본적인 인적 정보를 쓰는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address, 주소를 쓰는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버 C라고, 이게 C라고 보이시죠? 네. 그 개인소득세 보고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파일링 스테이터스를 정하는 란이 있는데요. 참고로 알려드리자면 그 미국 세법상 5가지의 파일링 스테이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W4 작성하실 때 이 파일링 스테이터스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 파일링 스테이터스 그 신고 지위에는 single, 미혼, 단독 신고가 있고요. 그리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 개별 신고가 있고, 그리고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합산 신고가 있고요. 그리고 qualifying widow, 생존 배우자 신고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head of household라고 하는 세대주 신고 지위가 있습니다. 이 중 납세자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선택을 잘 하시면 되시고요. W4상에 실수로 또는 고의로 신고 지위를 상황에 맞지 않게 적었다고 해서 세법을 안 지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그 신고 지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married filing jointly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부부 합산 신고죠. 그래서 married filing jointly에 체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아래를 보시면 제가 하이라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바로 아래를 보시면 complete steps 2 to 4 only if they apply to you. Otherwise skip to step 5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이 된다면 스텝 2번에서 4번을 작성을 하고, 해당이 안 된다면 스텝 5번만 작성을 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스텝 2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텝 2는 제목이 Multiple Jobs or Spouse Works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또 하이라이트를 한번 할게요. 오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omplete this step if you hold more than one job at a time or are married filing jointly and your spouse also works. 네, 납세자가 직업을 2개 가지고 있거나 부부 합산 신고를 하는데 배우자도 직업이 있을 경우 이 스텝 2를 작성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 스텝 2를 행해야 하는 분들은 밑에 옵션 3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 하나만 선택해서 원천 징수를 파악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이 3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A번, B번, C번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A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하이라이트를 먼저 할게요. 네, A번은 IRS에서 만든 원천징수 추정 계산기로 원천징수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IRS에 따르면 이 원천징수 추정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원천징수를 추정하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추정 계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앞에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끝까지 인터뷰를 하고 결과까지 가면 나중에 폼 W4가 본인이 인터뷰에 답변한 상황에 맞게 잘 작성이 돼서 프린트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저도 IRS의 놀라운 발전에 저도 놀랐습니다. 여기서 제가 팁을 드린다면 이 추정 계산기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급여 명세서, 즉 페이스톱을 준비하시고 또 작년 세금보고 사본을 준비하시면 단계별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옵션 B는 페이지 3 그리고 페이지 4를 보면 워크시트이 있습니다.
그 워크시트를 통해서 원천 징수를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지만 직접 매뉴얼로 워크시트를 작성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옵션 C가 있는데요. 이 옵션 C는 총 직업이 2개만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인데요. 혼자 직업이 2개 있건 부부가 합쳐서 2개가 있건 현재 직업이 2개만 있다면 박스에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박스는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요. 제가 미리 체크를 해놨는데 체크를 잠깐 풀게요. 네, 이게 박스입니다. 체크를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다니고 있는 다른 회사 W4를 작성할 때도 똑같이 이 박스에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또 부부가 같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 해당 배우자도 이 박스에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영문 문구를 읽어보면 제가 하이라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is option is accurate for jobs with similar pay. Otherwise, more tax than necessary may be withheld.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구를 자세히 이해를 해보면 두 직업의 페이가 비슷하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이 박스에 체크를 하면 알맞은 정확한 원천 징수세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박스에 체크를 하지 않는다면 원천 징수를 많이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직업의 페이가 비슷할 경우에만 이 박스에 체크를 하는 것이 좋고 바로 두 직업의 페이가 비슷해야 정확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옵션 C가 옵션 A, B, C 중에 가장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두 직업의 페이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럴 경우에는 옵션 A 또는 옵션 B를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옵션 B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직업의 급여가 차이가 날 때는 옵션 B를 사용하는 것이 옵션 C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고요. 물론 옵션 A, IRS 원천징수 추정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옵션 B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옵션 B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W4 이 폼 W4의 페이지 넘버 3랑 그리고 페이지 넘버 4에 나와 있는 워크시트를 사용해서 엑스트라 위드홀딩을 해야 하는지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리면 여기 이제 페이지 넘버 3가 보이고요. 그리고 페이지 넘버 4 이렇게 보이는데요. 먼저 예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10만 불을 벌고요. 그리고 제 배우자는 9만 불을 번다고 가정할게요. 이럴 경우 페이지 4에 나와 있는 표를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저는 married joint로 세금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표를 좀 작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married filing jointly, 뭐 qualified widow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single or married filing separately도 있고 또 head of household도 있는데요. 저는 married filing joint 그러니까 부부 합산 신고로 세금 보고를 할 사람이니까 저는 이 married filing joint라고 되어 있는 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 이 표를 저는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시 제가 아까 예를 든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10만 불을 벌고요. 그리고 제 배우자는 9만 불을 법니다. 먼저 둘 중 작은 급여를 먼저 찾아야 해요. 제 배우자가 9만 불을 버니까 9만 불이 더 작은 급여죠. 저는 10만 불을 버니까요. 그럼 여기 9만 불 찾았고요.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만요. 하이라이트가 안 됐네요. 그리고 저는 10만 불을 벌어요. 그 higher paying job이라고 되어 있죠. 잠깐만요. 지금 제가 체크한 거는 lower paying job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급여가 작은
그 부분을 찾는 게 Lower Paying Job Annual Taxable Wage and Salary라는 그 라인이고요. 여기서 9만 불, 제 배우자 9만 불 그 급여를 여기다 체크를 했고, 그리고 둘 중에 높은 급여는 바로 여기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Higher Paying Job Annual Taxable Wage and Salary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저는 10만 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0만 불, 네,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잘 보세요. 조금 화면을 크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10만 불 그 마크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 9만 불 마크가 돼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한번 볼게요. 쭉 내릴게요. 네, 라인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만나는 지점이 14,120불 지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이 14,120불을 그 워크시트이 있는 페이지 넘버 3 라인 1번에 기입을 해야 합니다. 이 14,120불요. 그래서 페이지 넘버 3로 한번 갈게요. 네. 아이고 바쁘다 바빠. 네, 가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에 14,120불을 기입을 하고요. 또 할 게 있어요. 바로 밑에 쭉 내리시면은 여기 한번 읽어 볼게요. Enter the number of pay period per year for the highest paying job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every other week에 페이를 받는 사람은 26이라고 숫자를 여기 라인 넘버 3에 기입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일주일마다 주마다 받는 주급을 받는 사람은 52라고 기입을 하고, 그리고 monthly 월급제로 받는 사람은 12, 이 번호 12를 여기 라인 넘버 3에 기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every other week,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그 급여를 받는 걸로 저는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면은 번호는 26을 써야 되겠죠? 26, 이 번호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다 26, 이 라인 넘버 3에 26을 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라인 넘버 4, 네 번째 줄에 무언가를 또 해야 돼요. 바로 여기 한번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볼게요. 네, divide the annual amount on line number 1 by the number of pay period on line number 3. 그렇다면 이 14,120불이 있고 여기 26이 있잖아요. 그러면 14,120불 나누기 26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네. 그러면 14,120 나누기 26은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543입니다. 이 숫자, 이렇게 산출된 이 숫자를 우리는 폼 W4 첫 번째 페이지에 이제 또 기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 기입을 하는 곳은 바로 그 스텝 4, 바로 이 스텝 4 여기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한번 할게요. 이 스텝 4의 other adjustment에다 적어야 되는데, 그 스텝 4의 이 C, extra withholding이라고 되어 있는 이 4C 라인에다가 아까 그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산출된 금액이 543이었죠.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페이지 넘버 3. 네, 첫 번째 14,120불이 나왔었고, 그리고 every other week으로 하니까 26이 산출이 됐고, 그래서 14,120불 나누기 26 해서 라인 넘버 4에 이제 543불이 이제 산출이 됐습니다. 이 543을 여기도 나와 있네요.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 할게요. 스텝 4C. 여기에 이제 기입을 해라 라는 의미죠. 그래서 543을 스텝
넘버 4 라인 4C에 이렇게 기입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매 페이첵마다 원천징수를 더 하겠다. 543만큼 더 하겠다. 라는 것으로 W4가 작성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스텝 3, Claim Dependent. 네, 한번 보겠습니다. 스텝 3는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17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한 사람당 2,000불씩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있잖아요. 그 정보를 기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자녀가 2명이 있다면 2,000불 곱하기 2가 되니까 제가 미리 적어놨는데 4,000불이 되겠죠. 4,000불을 기입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이 other dependent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또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other dependent가 만약에 있다면 당연히 세법상 자격 요건이 되는 dependent인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자격 요건이 되는 dependent다 그러면 만약 3명이 있다면 3 곱하기 500이 되겠죠. 그러면 1,500 이렇게 기입을 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그 4,000불과 이 1,500을 더해서 이 3번 라인에 기입을 하면 됩니다. 기입을 하겠습니다. 5,500이에요. 네, 이렇게 기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텝 4로 갈게요. 스텝 4, Other Adjustment. 이 부분 중에서 이제 디덕션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디덕션 부분을 이걸 작성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산출하기 위해서 W4 페이지 3에 있는 워크시트를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간단하지만 본인이 어떤 공제를 받는지에 대한 정보를 잘 아셔야만 이 스텝 4에 있는 이 디덕션을 정확하게 또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워크시트를 한번 볼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넘버 3. 네, 좀 하이라이트가 조금 되어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 넘버 1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 부분은 바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테마이즈 디덕션, 그 항목별 공제에 대한 정보를 이제 기입하는 그런 곳이에요.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그러니까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한다면 저는 항목별 공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Home Mortgage Interest, Charitable Contribution, State and Local Tax, 그리고 Medical Expense 이런 게 다 있다고 간주했어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딱 3만 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으로 한번 갈게요. 그리고 2번을 딱 보니까 대충 감이 잡히시죠? 여기 24,8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스탠다드 디덕션에 대해서 정보를 기입하는 곳입니다. 저는 Married Filing Joint이기 때문에 부부 합산 신고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번에 기준으로 부부 합산 신고의 스탠다드 디덕션 표준 공제는 24,800입니다. 그래서 24,800을 기입을 하고요. 그래서 3만에서 24,800을 뺀 금액 바로 5,200불을 이 3번 라인에 기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스탠다드 디덕션이 이 산출된 그 아이템아이 디덕션 항목별 공제보다 크다면은 그냥 이 자리에 0이라고 쓰면 돼요. 네, 그런데 저는 3만 불이라는 그 아이템아이 디덕션이 스탠다드 디덕션 24,800보다 크기 때문에 저는 3만 빼기 24,800 해서 5,200을 여기다 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넘버 4 이거는 우리가 above the line 디덕션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기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above the line 디덕션 대표적인 그 student loan interest 그리고 IRA contribution 이런 것이 없어요. 없다고 간주하겠습니다. 가정할게요. 그래서 0이라고 기입을 하고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 5번 라인에는 3번 라인 더하기 4번 라인을 하면 돼요. 그럼 5번 라인은 5,200불이 기입이 되겠죠. 이 5,200 이 숫자는 바로 여기 스텝 4B 이 폼 W4의 스텝 4B 라인에 또 옮겨 적어야 됩니다. 이 5,200불 기억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W4B 이 라인에 5,200불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이는 이 other income 있잖아요. 이 other income도 이제 있다면 적어야 되는데 저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0이라고 딱 적으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W4가 다 작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스텝 5에 여기 스텝 5에 이제 사인을 하시고 그리고 날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축하합니다. 예, 드디어 이 W4 작성이 끝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로 바뀐 W4에 대한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W4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반 납세자분들이 정확하게 작성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본인의 세금 정보를 잘 아셔서 W4 작성할 때 기본적인 것만 잘 기입이 되어도 특별히 본인의 원천징수 금액에 크게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한 정보였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